일본 스마트폰부터 좀 볼까요? 일본 스마트폰 시장의 점유율 랭킹 순위예요. 1등이 애플이고요. 압도적이죠. 56%. 2등이 샤프, 3등이 소니, 4등이 삼성, 5등이 교세라인데요. 샤프 스마트폰 있었어? 교세라 스마트폰 있었어? 샤프에 스마트폰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소개해드리려고요. 샤프 스마트폰이 어떤 건지 일본 사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요 정도 수준이에요. 요 정도 수준. 그리고 최신 스마트폰 아쿠오스인데요. 갤럭시처럼 샤프의 스마트폰 브랜드가 아쿠오스. 옛날에 LCD TV 아쿠오스라고 썼었는데 스마트폰에도 쓰는데요. 요 펀치홀이 아니고 위에서 연결된 카메라에다가 밑에 또 베젤을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를 못하고 이 지문 인식을 최신 갤럭시 폰은 화면에다가 지문 인식 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얘네들은 이제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요 밑에 또 깨끗하게 베젤을 놔두지 못하고 또 지문 찍는 데를 여기다가 또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우 구질구질하죠. 얘들 구질구질해요. 요게 샤프가 애플 다음으로 많이 팔리는 스마트폰이에요. 일본에서. 또 요거 샤프의 또 새로운 최신 모델 중 하나인데요. 요것도 구리죠. 아우 구려. 요 뒤에 보세요. 요 뒤에 벌써 많이 봤던 건데 그죠? 요 뒤에 카메라가 갤럭시 노트 10이랑 거의 카메라 렌즈 하나 더 넣은 거네. 그죠? 이거 노트 10인데요. 요 노트 10 따라한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렌즈 하나 더 넣은 것 뿐이에요. 뭐 독창적인 디자인은 없어요. 독창적인 디자인을 하면 구려져요 얘들은. 그래서 따라하는 건데 따라해도 그렇게 멋있게 못 따라해요. 중국제보다 못해요 얘들 수준이 이제. 샤오미나 화웨이보다 훨씬 못해요 이제. 요게 또 샤프의 또 스마트폰인데 최신 스마트폰. 요것도 샤프의 최신 스마트폰인데 요 펀치홀도 못 만들고 요 뒤에 또 뭔가 어디 닮았네. 그쵸? 어디 닮았죠 또. 이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라고 있어요. 얘랑 또 똑같네. 그쵸? 비교해보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이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를 또 따라한 거죠. 이 독창성이란 게 없는 애들이에요. 이제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이 갤럭시 노트는 이 밑에 건 위에 건 베젤이 없어요. 그냥 깔끔한데 일본은 펀치홀도 깨끗하게 떼놓지 못하고 밑에 베젤도 도톰해요. 그러니까 독창성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 겁니다. 소재 부품 장비가 대단하면 뭐해요. 활용을 못하고 기술력이 없는 걸. 요것도 이제 최신 스마트폰인데 이것도 샤프 스마트폰인데 베젤계가 요 정도예요. 태평양과 같은 베젤 크기. 이게 언제적 디자인입니까 이거. 나 돌아버리겠네. 이게 2020년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스마트폰이에요. 이거 뭐 닮았습니까? 이거 언제적 거야 이거. 우리나라 갤럭시 S6랑 느낌이 비슷하죠. 앞모습이. 이게 2015년 모델이에요. 우리나라 갤럭시 S6가. 그러면 6년 전 아닙니까? 6년 전 디자인을 지금 샤프는 최신 핸드폰으로 팔고 있는 거예요. 이 IT 제품이 6년의 차가 있다는 거는 수십 년의 차입니다. 다른 산업과 비교봤을 때. 또 아이폰 6랑도 좀 뭔가 뒷모습이 닮았죠. 이 뒷모습. 이 폰의 뒷모습이 아이폰 6랑도 또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앞모습은 갤럭시 S5인가? S6. 뒷모습은 아이폰 6. 야, 얘들 지금 수준이 요거예요. 요게 잘 팔려요. 요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아이폰을 쓰지. 저도 소니 엑스페리아를 잠시 써본 적이 있어요. 제가 쓰던 갤럭시가 망가져서 잠시 대체폰으로 엑스페리아를 써본 적이 있는데 두께도 두껍고 그 소재 자체는 플라스틱 싸구려팅에다가 화면도 이쁘지도 않고 반응 속도가 느려요. 카메라 셔터 누르면 바로 반응이 아니라 뭔가 살짝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먹통이 됩니다. 제가 많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사람도 아니고 게임도 안 하는 사람인데 야 정말 구려요. 최적화도 못 시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기술도 없는 거예요. 그 샤프의 최신 폰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 야 앞모습 보세요. 아우 구려 진짜. 아우 구려. 요 위에 카메라 있는 부분 요쪽 이게 언제적 디자인입니까? 이게 지금 팔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적 디자인이에요? 2017년에 아이폰 10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 4년 전 디자인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요 위에 있는 거. 근데 4년 전에 아이폰 10은 밑에 베젤이 없는데 샤프는 여기에 또 베젤을 살짝 남겨둔 거예요. 기술력도 없고 디자인도 못하고 품질도 안 좋고 이게 원래 얘네들 실력이었어요. 옛날에 워크맨 캠코더 뭐 대단했다 이러지만 그때는 경쟁자가 없었어요. 한국, 중국 같은 똘똘한 손재주 좋은 경쟁자가 없이 워크맨 경쟁자가 어디 있었어요. 다 소니, 파나소닉, 아이와, 캐노드 지네 일본 국내 업체들끼리 경쟁했지 경쟁하는 제품이 없었습니다. 품질도 그렇게 좋다고 저는 못 느꼈어요. 이제 와서 또 생각해보면 그 옛날에 파나소닉 워크맨 세대인데 저는 테이프 요 리모컨이라든지 요 경첩이라든지 위에 이렇게 탈칵 당기면 이렇게 열리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이라든지 이어폰이라든지 장고장이 많이 났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강하고 튼튼하게 잘 못 만들어요 원래. 근데 없으니까 경쟁 상대가 없으니까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 있는 것처럼 환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예, 워크맨 얘네들 고장 많이 났었어요 정말로요. 예, 소니도 약했죠. 소니 경첩이라든지 이런 부분 되게 약했어요. 배터리 이렇게 넣고 이렇게 닿는 부분도 막 벌어지거나 나중에 막 고장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쟁 상대가 없었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보였던 거지. 이제 스마트폰 만드는 거 보면 얘네들 수준이 이제 딱 뽀록이 나는 거죠. 얘네들 원래 실력이 요거였던 거예요. 스마트폰도 구질구질해요. 정말 돈을 주고 쓰라고 해도 안 쓰고 싶지 않아요. 또 이 교세라가 4등인가? 3등인가 4등인가 그런데 이 교세라라는 브랜드가 아직도 있어 이런 분들인데 이 교세라가 교토 세라믹이라는 회사의 약칭이죠. 교토에 있는 세라믹 부품 만들던 회사였어요 옛날에. 이 교세라 스마트폰 보세요. 아우 나 진짜 환상하겠어요 환상.
이 교세라 폰이 요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교세라. 구리죠. 그러니까 얘들도 구린 거를 아니까 아이폰을 사는 거예요. 아이폰 제일 많이 써요. 일본은 그냥 다 아이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리고 요 카시오에서 지시학이라는 시계가 있는데 그 만드는 카시오에서 스마트폰을 내놨어요. 언뜻 보기에는 멋있어 보이긴 하죠. 아우 독창적이다. 근데 요 장난감 수준 아닙니까? 요 정도야 뭐 폰 케이스 정도로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고 이 싸구려팅이에요. 싸구려팅이 장난감. 근데 들고 다니면 좀 개성은 있어 보여요.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어우 뭐야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관심은 가질 것 같아요. 일본은 세계의 트렌드를 지금 못 쫓아가는 겁니다. 디자인 능력도 안 돼, 기술력도 안 돼, 개발 스피드도 안 돼, 자금력도 안 돼. 이 사원들, 연구원들 수준은 그지 같고 참 깜깜하죠. 앞날이 깜깜한 거예요. 또 파나소닉도 꽤 팔리는데 이 파나소닉의 최신 핸드폰 디자인이 요거예요. 아 나 진짜 요 광활한 베젤을 보세요. 베젤을. 이게 은제적 디자인이에요. 이게 진짜 구형 갤럭시 아닙니까 이거. 나 환장하겠어 진짜. 근데 요게 또 성능도 안 좋답니다. 이게 2014년에 갤럭시 S5급의 디자인이에요. 보세요. 요게 2014년 갤럭시 S5인데 유사하죠. 오히려 베젤은 2014년 갤럭시 S5보다 베젤이 더 두꺼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얘들은 독창성도 없고 큰일 났어요. 요거를 또 애국심으로 사줘요. 일본 사람들은. 또 요게 최신 파나소닉의 완전 최신 스마트폰 엘로가인데요. 요게 그 아이폰 10 따라했죠. 이 V자 탈모. 근데 또 밑에 부분은 베젤을 줄이지 못했어요. 최신 핸드폰인데 화면에 지문 인식 기능을 넣지 못해서 뒤쪽에 놨어요. 또 역행하고 있어요. 기술이. 그러니까 요게 최신 파나소닉의 핸드폰이에요. 중국보다 못해요. 중국보다. 요거만 있는 게 또 아니고 또 몇 가지 더 보여드리고 끝내야 되겠다. 옛날에 코끼리표 밥솥 있었죠. 조지루시라 그러는데 조가 코끼리고요. 지루시가 표란 얘기야. 시루시. 그러니까 코끼리표란 얘기죠. 조지루시가. 요게 20년 전 디자인 그대로예요. 요게 지금 최신 코끼리표 밥솥인데 20년 전 그대로예요. 옛날에 한 30년 전에도 요거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정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요거 말고도 요 사각형으로 돼서 덮개가 이렇게 두툼한 최신형 밥솥이라고 있긴 있는데 그것도 디자인 구려요. 구질구질해요. 그러니까 요게 조지루시 코끼리표 밥솥의 최신형 모델인데 야 우리나라 쿠쿠 밥솥 보세요. 디자인이 멋있잖아요. 또 요 쿠첸이라고 또 있죠. 쿠첸. 화면이 LCD, 컬러 LCD 화면이에요. 또 압력 전기밥솥에 말하는 밥솥이죠. 쿠첸, 쿠쿠. 이게 일본과 한국의 기술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새롭게 개발을 못 해내요. 우리나라가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다 이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앞서 나가고 있어요. 요즘에 일본의 가전제품이 다 수준이 싸구려탱이가 됐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아이리스 오야마라는 이런 그지 브랜드가 있는데 일본의 가전 브랜드. 이 아이리스 오야마가 싸구려탱이들 이제 많이 팔아서 요즘에 많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어요. 근데 요게 독신 여성들을 위한 가전 7종 세트로 요즘에 팔고 있는 건데 디자인이 그냥 요 손잡이 요쪽 부분에 핑크 색깔 넣은 거 요거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좀 조잡스럽습니다. 디자인 감각이 없어요. 싸구려탱이들이에요. 이 일본 가전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고 뭐 비교할 것도 안 돼요. 우리나라랑. 미안해요. 우리나라가 비교하는 게 미안한데 일단은 그래도 제가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비교를 좀 해봅니다. 요게 LG의 디오스 기동차죠. 요게 삼성 이게 삼성 냉장고. LCD 화면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고 터치 스크린에다가 용량도 크고 그냥 완제품을 잘 만들어야지 그게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재, 부품, 장비가 좋으면 뭘 해요. 요 정도밖에 못 만드는 애들인데. 그리고 에어컨 요즘에 최신 에어컨이라는 게 이런 건데요. 이 최신형일수록 이제 두껍고 커요. 일본은 이제 집이 좁아서 이 스탠드형 에어컨을 못 넣으니까 이런 벽걸이형 에어컨밖에 못 쓰는 거야. 이렇게 또 일본을 또 옹호해 주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 벽걸이 말고 이 스탠드형 에어컨도 있는데요. 그 디자인이 너무 구리단 얘기예요. 가게 같은 데 이렇게 쓰는 데가 있는데 여기 최신형 그 스탠드형 에어컨이에요. 디자인이. 이거 뭡니까 이거. 이 미쯔비시의 최신형 스탠드형 에어컨인데 이건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업소용이긴 한데 이 스탠드형 에어컨이 얘들은 업소용으로밖에 안 써요. 근데 너무 디자인 너무 그래요. 요즘 우리나라 에어컨은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LG 휴스생 같은 거. 그러면 이 벽걸이형 에어컨이라도 디자인이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이 벽걸이형 에어컨밖에 안 쓰기 때문에 이 스탠드형 에어컨은 디자인을 안 한다 제대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벽걸이형 에어컨이라도 디자인을 멋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벽걸이형 에어컨도 디자인이 적어요. 다 대부분이 발전이 없어요. 그냥 허연 색깔 그냥 저런 디자인이에요. 외놈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안초딩 같은 말투네요. 외놈 안 괴롭혔어요.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괴롭힌다 그러세요. 근데요, 이 디자인이라는 게요, 뭐가 그게 중요하냐? 성능이 중요하지, 품질이 중요하지,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 디자인이라는 게, 이 제조기업의 회사의 역량을 응축한 게 디자인이에요. 이제 폭망 디자인이 나오면, 아, 이 회사는 망할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의심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디자인을 승인한 고위층이건, 이런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의 역량이건, 그 기업의 모든 역량이 집중이 된 게 디자인이란 말이에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쌍용에서 이 로디우스, 요게 나왔을 때, 아, 위험하다. 아, 쌍용,
망하겠는데? 망할 가능성이 있겠는데?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모델도 카이런도 나왔는데 얘도 안 되는데? 이거 쌍용 망하겠는데? 이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쌍용 지금 지지쳤잖아요. 사내의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가 되면 디자인에서 이제 먼저 나옵니다. 닛산 자동차가 이 디자인이 폭망각으로 가고 있어요. 닛산도 이제 올해 지지칠 겁니다. 액티언도 있어요. 액티언도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보여드리면 너무 미안해가지고 액티언도 있죠, 쌍용. 액티언도 이 밸런스가 안 맞는 디자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전자업체들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에어컨, TV, 가전제품들이 디자인이 폭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디자인이 가전제품만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다 디자인이 개망나니 디자인들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이제 망하는 걸 지켜보기만 하시면 될 겁니다. 요 파나소닉의 레츠노트라고 노트북 제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요 디자인이 안 바뀌어요. 이게 최신형 노트북인데 가격이 33만 5천 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350만 원이에요. 350만 원을 주고 요 노트북을 사고 싶으세요? 맥북 사죠. 돌았어요. 약 먹었습니까? 350만 원을 주고 이 구린 노트북을 사겠어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미 망해 있다. 35만 원 줘도 안 사요. 나 진짜 이게 최신형이에요. 코어 i7 10810U 프로세서 들어갔고 메모리 16기가에다가 이 최고 사양입니다. 일본은 2020년 10월 발매라고 써있죠. 이 밑에 끝난 거 아니야? 뭐 더 이상 설명하기도 귀찮네. CD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CD를 왜 얘네들이 없애지 못하냐. 일본에 혼자 사는 남자애들, 오타쿠 같은 이 히키코모리 같은 애들이 야동 CD를 수백 장, 수천 장 수집을 해놨어요. 컬렉션이 있어요. 이 컬렉션이 있기 때문에 요 야동을 보려면 CD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 DVD. 그래서 이거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요 넷 우익들이 나 협박할 때 요 노트북으로 이제 협박을 하겠죠. 이걸로 야동 보고. 그런 거예요. 이것도 파나소닉 텔레비전인데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건데 구려요. 이 태평양과 같이 넓은 이 베젤을 보세요. 베젤을 사랑하는 민족이에요. 스마트폰도 베젤이 태평양이고 이 TV도 베젤이 태평양이에요. 이 LCD TV인데 뭐 일본의 최신형 올레드 TV 되게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 올레드 디스플레이 자체가 LG 거라는 거. 100% 파나소닉이건 샤프건 소니건 올레드 TV는 다 LG 부품이에요. LG 올레드예요. 요즘 텔레비전 부품이 디스플레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전을 한 거죠. 일본의 기술력을 완전히. 여러분께서 눌러주신 좋아요 버튼 친일 매국 세력을 척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